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X에, 트위터에 이런 하나 올렸어요.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동안 이 당원들의 이게 목소리를 반영하게 해야 된다. 그 당의 당원존도 만들고 뭐 양념이란 이야기는 문재인이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이런 걸 즐기던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아니 예? 이게 세계 정당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다. 당원 민주주의 이렇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뭐 당비 안 내는 뭐 그냥 일반 당원까지 했고 뭐 250만 원이란다. 네. 250만 명인데 이게 인구 대비 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숫자고 그런 점에서 우린 세계 정당사의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다. 이재명 시대에 당원 민주주의가 꼽히고 민주주의는 원래 국민의라는 그런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갈 수가 있다. 아니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거 흐뭇하게 즐기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제 와서는 왜 저거를 탓합니까? 아니 이재명은 지금까지 전화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쓰고 있으면서 그 수사 당할 때 전화번호를 제일 먼저 버려라. 네. 라고도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자, 이게 지금 전화 온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전화를 바꿔야 될 모양이다. 이걸 했을까? 하는 네. 걸 제가 좀 상상력을 좀 해보면 아마 이제 본인이 그동안은요, 이재명이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았지만 전화번호를 압수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네. 그렇죠. 이재명 전화번호는 압수된 적이 네, 없어요. 없어요. 다 이제 뭐 나머지 종범들은 다 전화번호가 압수돼서 포렌식을 했지만 이재명 전화번호는 그나마 당 대표라는 그 지위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 송금 사건 기소가 됐고 뭐 등등 이제 좀 이제 법인카드 등등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증거 인멸을 위한 좀 뭔가 머리를 돌린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재판 날짜가 잡혀지고 위중교사도 뭐 지금 곧 내리고 뭐 등등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전화번호를 지금 바꿔야 되겠다. 아마 이런 또 생각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참 이재명답네요. 이재명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한때 그 미화하고 찬양했던 그 개딸들의 저 참여 욕구, 그거를 이제 와서는 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응원이 아니라 고통이다. 네. 그러면 개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저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자신의 앞에 문장은 그냥 이렇게 도입부고요. 뒤에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앞에 핑계거리를 갖다가 저렇게 되는 거죠. 네.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개딸들 입장에서 좀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개딸들 가만히 있나요 저거? 바로 또 수박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디 지금 전화번호를 어디다 대고 바꿔 우리가 지금 이 당원이 지금 이 주인인데 주인이 지금 당 대표한테 밤에 전화 좀 했다고 그걸 지금 아마 딴 사람이 저랬으면요 개딸들 난리 났을 겁니다. 났죠. 어디 저거 수박이다. 어디 지금 당원을 무시하냐? 우리가 전화 거는데 안 받아? 뭐 이런 걸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도 이제 당해보니까 자기도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아마 뭐 수시로 전화하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재명이 잘 때를 빼놓고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재명 그 측근들 같은 경우에 그 미션이 있었대요. 미션. 무슨 미션이 뭐냐면 이재명 집에 들어가면 전화기를 뺏어라. 페이스북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항상 사고 치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안 할 때 그때 사고를 제일 많이 친대요. 그러니까 뭐 글 같은 거 막 세게 올리고 뭐 마구 전화하고 옛날에 저희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보수 저 인사들한테도 전화해갖고 뭐 잘 보고 있다고 그러고 서정우 변호사한테도 잘 보고 있다고 그러고 뭐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참모들이 항상 집에 갔을 때 전화기 좀 뺏어라.
근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끝까지 정말 전화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네. 사람인데 이제 본인이 워낙 이제 그 지치다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도 지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증거를 좀 이게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지금 전화기 바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재명의 지난날, 이재명의 최근 10년 그 기록 지우개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오늘 검찰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여러분 아마 상당히 이제 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실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수사를 다시 재개했다고 그럽니다. 이 울산 경찰청 소속 경찰하고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그럽니다. 그 참고인들 같은 경우에 한 두세 차례 조사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임종석 뭐 등등에 대한 이 수사가 이제 그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종석하고 이광철이라든지 뭐 등등의 수사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좀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수사 본격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7개, 8개 부서가 동원이 됐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7개, 8개 부서가 각자 부서의 뭐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뭐 울산시장 송초로 지원 활동에 나섰는가? 그건 아니겠죠. 네.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선에서 딱 끊겨버렸어요. 예,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이던가 비서실장 아니에요. 네. 근데 임종석까지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거기도 백원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하명 수사를 해갖고, 김기현 후보 흠집 내기 뭐를 한 황운하, 그 다음에 그 민정수석실에 그 수사 라인, 이런 사람들 다 저기가 됐는데, 조국은 또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네. 조국은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말기였어요. 그 2020년 4월 그 수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울산지검에서 진행되는 거를 그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네. 본격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게 1월인가 13명 무더기 기소하고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후속 수사를 하겠다.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180석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것이죠. 유야무야 된 것이 지금 이제야 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수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